예.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김정은 중구청장. 예, 형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정모 바쁘신데. 네, 아유, 예. 옹진군수입니다. 네. 몇 번째 뵙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유튜버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방역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서현석 보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을 뵙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구 강화군 옹진군 당협을 방문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중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복 옹진군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관만 인천시 건설교육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시의회 박용철 예산결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서명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구의회 강우궁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화군의회 최진천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구의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구의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구의 손은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화군의회 배충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화군의회 고복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옹진군의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옹진군의 김민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덕구 전 중구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석 월남천 사랑마을 주민협의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덕수 율목동 주민자치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도구 우리 최원 동구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유공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성만 문화예술인협회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영석 중구보훈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화자 강화군 배드민턴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규영 신흥동 방위협회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전 중구보훈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근분 황해도민회 부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단협의 박태은 홍보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관은 중구체육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희 중구 제안군의 여성사무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빈이신데요.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께서 출전 중이신 관계로 배준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저희 김정원 중구청장님과 문경복 옹진구청님께서 대신 인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원 구청장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국민의 커다란 자산이시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우리 중구 강화 옹진을 찾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설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름이 코앞에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황해에서 부는 훈풍이 불면 이제 풍년이 깃들고 하늘이 잘 되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 서해바다 황해의 바람 또 강화 우리 중구가 인천의 중심입니다. 네, 좋은 바람을 타고 좋은 일이 길 가득합니다.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의 우리 인천 중구 강화 옹진 방문에 즈음해서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뵙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친근한 사람들, 우리가 친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보이죠. 보통 철수와 영희 하면은 같이 계시고 우리 신영이 인천 시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친근하고 다정한 이미지 속에서 우리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또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철수 의원님의 우리 인천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경복 옹진구청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무지하게 뜨겁던 한파가 오늘 좀 이렇게 깨면서 반가운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우리 중구 강화 지역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정말 옹진 사람들은 배 타고 기차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많이 오셔야 되는데 4일 동안 배가 안 다녔어요. 그 정도로 교통이 어려운 그곳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나마 몇 분이 오셨는데 아무튼 마음만큼은 우리는 항상 80%잖아요. 자, 오늘 감명 깊었던 것은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이 179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 물어봤더니 170석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가져오겠다는 약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캐치플라이즈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현재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 큰 무대에서 더 크게 우리 옹진 강화 중구를 생각해 주시고 저는 세 번째 뵙고 인사를 나눴는데 아무튼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영희라는 분이 옹진군 출신 시의원이시고 뭐 궁합이 잘 맞게 하고 우리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안철수 의원님을 모실 차례인데요. 배준영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안철수 의원님을 소개해드려야 마땅한데 출장 중이신 관계로 미약하나마 제가 대신 소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하면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라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렇게 당권 주자로서 저희 당협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하면 역시 정권교체의 주역 아니시겠습니까? 대선에 앞서 온 국민이 염원하던 정권교체를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몸을 던져 희생하셨고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의사, 교수, IT, 기업인, 정치인으로서 5개의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는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도 하셨고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는 대구로 내려가셔서 의사의 신분으로서 또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진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의힘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국민의힘을 위해 더 큰 정치인이 되실 일만 남았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먼저 청장님 그리고 군수님 이렇게 바쁘신 평일 오후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두 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워낙에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잘 없어가지고요. 대부분 전국에 있는 김밥은 제가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어디를 가니까 그게 어디더라? 아마 구미로 기억이 됩니다. 가니까 이제 김밥하고 오렌지를 같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렌지를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예, 근데 이제 농담할 자리는 아니니까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왜 어떤 목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는가,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임기 첫 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거든요.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해도 그때 그 거대 야당들이 다 개혁을 하게 했던 게 대한민국 정치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 민주당만 다른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통과시켜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의 골든타임은 임기 첫 해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170석 이상을 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때, 그때 개혁의 골든타임이 찾아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표라도 더 가져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난번 총선에서의 실패는 전국의 실패가 아니고요, 수도권의 참패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는 바람에 115석의 작은 정당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수도권 실패가 그 원인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바로 이 격전지 앞에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민주당이 그런 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민주당은 전열을 갖춰놨습니다. 이번에 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대표를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100% 수도권 사람들로만 채워졌습니다. 이런 적은 민주당 역사상 거의 유례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호남 의원들이 1명 내지 2명은 거기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호남 다 떨어뜨리고 전부 수도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대한민국을 지배합니다. 바로 내년에 총선의 가장 큰 승부처가 수도권이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하는가가 정말로 내년에 이제 승부를 가르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총선을 치러보면 2가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신 업적하고 그
그 다음에 양쪽 당의 당대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양쪽 당의 당대표 중에서 누가 더 개혁적인가,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도덕적인가, 사실 그게 기본적인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당의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이재명이 그때까지도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상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거든요. 그리고 집이 백현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딱 끝나자마자 이재명 잡는 게 그 다음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딱 분당갑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6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5월 6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잡으려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인천 계양을로 달아나는 겁니다. 그 사실 남자가 창피하게 이제 도전하게, 저 이재명하고 싸우게 붙겠다고 선언을 했더니 그냥 그 다음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저희 집안이 경북 영주입니다. 저 경북 영주 사람이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업고등학교 유학을 가시느라고 이제 부산에서 정착을 해서 할아버님 때부터는 부산서 살았습니다만 원래는 영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 남자가 되놓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 선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그냥 인천으로 달려와가지고 그 계양을 해서 막 외쳤죠.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놈 잡으러 왔습니다. 막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막 격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10%도 안 났어요. 아마 저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재명이 그 수모를 견디면서도 계양으로 왜 왔느냐? 여기 오면 아무 선거운동 안 해도 당선될 줄 알고 이 사람이 전국 유세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여기서 이제 선거 유세를 했더니, 지원 유세를 했더니 이제 10% 차이도 안 나고, 이 사람이 원래 겁이 많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겁이 많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자기 살라고. 결국은 지원 유세 못하고 그냥 자기만 당선되고 끝이 났고요. 근데 저는 또 대신에 여기 인천 계양을 포함해가지고 경기도 서울 해가지고 13일 동안 제가 지원 유세한 게 세보니까 50번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여기 특히 저 이번 지방선거 같이 치러보신 그 의원님들, 그 다음에 청장님, 군수님 다 아실 겁니다. 50번 정도 지원 유세하면 자기 유세 거의 다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 보람찬 순간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경기도 군포시 아십니까? 네. 거기가 30, 40대들이 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장이 당선되지를 못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출신으로 삼선 시장이 있는데 그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또 저도 3번 정도 열심히 유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1000표 이겨서 우리가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놈의 성남 이재명이 8년 동안 시장하고 은수미가 4년 시장하고 계속 민주당이 시장을 했던 그 성남, 거기에 이제 그 누굽니까? 신상진 시장이 이제 시장 후보가 나왔잖아요. 거기는 제가 6번 열심히 선거운동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참 좋은 게 그 신상진 시장님이 제 서울이대 5년 선배입니다. 근데 졸업은 5년 후배입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의사 면허 번호가 제가 앞이거든요. 그 의사 면허 번호가 빠른 사람이 선배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면 그 서로 총선 때는 당 대표끼리 비교하는데 정말 더 변화를 상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표하고 2030표입니다. 사실 중도하고 2030표를 얻어야지 수도권에서는 이기거든요. 근데 뭐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삼선하면서 사실 어려운 지역인 노원에서 초선 재선하고 그 다음 분당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적게 이긴 게 20% 넘게 이겼습니다. 제일 많이 이긴 게 30%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한번 이렇게 쫙 보시면, 성적표를 보시면 저 혼자 항상 20, 30% 이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를 따르는 2030과 중도표가, 고정표가 20%쯤 있습니다. 그 표 때문에 저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 봤더니, 중도가 선택하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헌신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잘 안 하기 쉬운데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자기 재산 기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로 원하는데,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렸거든요. 대구 코로나 때 보시면은 제가 직접 가서 제 목숨 걸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해서 나라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하기 전에 사실 안랩이라는 V3 만드는 회사, 거기에서 지분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1,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면 원자력 연구에 썼습니다. 문재인이 되고는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 되고 나서 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대로 5년 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연구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번에 UAE에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는 직접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지지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계신 든든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하고 그 중도표하고 합치면 저는 이번 선거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공천 파동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길 선거를 계속 공천 파동 때문에 졌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 누가, 어디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전당대회 여러 번 나오거나 뭐 원내대표 나오거나 해가지고 신세진 사람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자기 친구를 집어넣는데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은 5% 차이도 잘 안 나는 곳인데 거기 살지도 않는 자기 친구 집어넣어봤자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에다가 그냥 꽂아요. 일 잘하는 사람 잘라내요. 이상한 핑계 대가지고. 그렇게 되면 영남에서야 당선되죠. 그 모습을 본 수도권에서 전멸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았던 바로 그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근데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개파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저는 엄밀하고 엄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전직 의원 또는 현직 의원 같으면 의정 활동을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걸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게 계량화가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계량화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꼽는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시 원상 회복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 정당이 아니라 공정한 공천의 대명사, 실력 공천의 대명사, 이기는 공천의 대명사, 저는 꼭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대통령하고 잘 지내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잊어버리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1년 전입니다. 이제 1년 전에 3월 달에 제가 인수위원장을 할 때 그때 정치인이 인수위원장을 한 경우가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이었었거든요. 보통은 인수위원장을 그냥 얼굴마담식으로 총장이나 명망가 출신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정치인이 되면서 실제로 일은 거기서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인이 인수위원장을 하고 이제 부위원장도 사실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치인이 둘 다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을 했죠. 근데 첫날부터 권영세 장관께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결국은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보시면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정치인이 자기를 내세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인수위원회의 주인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인터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인데 대통령께서 하게 하고 대통령께서 중요한 거 발표하고 저는 뒤에서 자료 정리하고 그 일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저를 막 내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일이 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보통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사실은 110대 국정과제가 그렇게 아무런 잡음이 없으려면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고하고 점검하고 오케이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해야지 아무런 잡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시간을 저는 거기다가 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 용산하고 당하고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서로 이견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를 저는 인수위원장 하면서 이미 증명을 다 한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70석 가능하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수도권 17석 나머지 전체 다 해서 115니까 나머지를 100석이라고 치죠. 아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영남하고 호남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요.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 남는데 수도권 이번에는 절반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자신 있는 게 이번에도 지방선거 때 돌아다니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 당선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 내년 총선이 있을 때 과연 예를 들면 지금 양강구도니까요. 저를 불러서 이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게 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 김기현 의원을 여기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 사거리에서 유세를 해서 표를 더 많이 얻을 건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준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야 제대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고 10년 이상 우리가
제가 밤잠을 안 자면서 만들었던 110대 국정과제 그거를 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의 담대한 포부와 감동스러운 오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 연호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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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철수 의원님.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예. 반갑습니다. 네. 저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제가 한 12년간 안철수 의원님을 지켜봤는데 사실 악플에 항상 약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아주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저도 일반인이니까 악플 오면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문바들이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 오고 있구만.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바들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은 우리 체육회장님. 네, 당대표가 되시면은 지금 그 선거구역하고 지금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대통령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제법 오래 나눴었습니다. 그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할 때요. 근데 그때 말씀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때. 근데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서울의 4배가 되는 면적을 한 의원이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한 4개를 붙여가지고 4명을 뽑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도농복합 정도. 그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만약에 한다면 일부 지역들을 한번 실험해보는 형태로 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의 중심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 지역에서 2명 말고요 3명 내지 4명 뽑게. 예를 들면 성남 4명이거든요. 그러면 성남을 한 지역구로 해서 4명을 뽑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2명을 공천할지 3명을 공천할지 그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전략과 그리고 또 정교한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명이 될 수가 있다면 3명 공천해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이제 2명 공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대표가 된다면 우선 용산과 함께 상의를 해서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거로 그렇게 알고요. 오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이 자리에 계신 안철수 후보님께서 당대표로 당선되셔 다시 일어서려는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 애써달라는 간절함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를 못 하면서 다 앉고 예약해서 찍으면 어떨까요? 네네 맞습니다. 차라리 여기 앉아 계시면
왔다 갔다 시간 다시 나가면 많이 시간 쓰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맨날 저 예비군 노래 같은 곳인데. 대표님 조심해 가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진군 영입니다. 영. 아이고 예. 예, 그러면 네, 네. 중의 반장입니다. 예, 아이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